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세계 첫 3나노 반도체 양산, 3나노 첫 고객사 중국 ASIC 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삼성이 최초라는 것이죠. 첫 고객사는 중국의 팹리스 업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퀄컴으로부터도 일부 물량을 위탁받을 수 있다는 리저브드, 예약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세계 1위 TSMC보다 먼저 3나노 양산을 하기 때문에 기술력으로서도 이번에 GAA, Gate All Around FET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력으로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삼성전자 세계 첫 3나노 반도체 양성 TSMC 따돌린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3나노 반도체의 양산을 돌입하는 것이죠. 1나노라는 것은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에 불과하는 것이고, 그래서 3나노 공정이라는 것은 반도체 회로 선폭을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3으로 좁힌 셈입니다. 반도체의 회로 간격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전력 소비가 줄어들어 효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기술적인 난제 때문에 그 공정이 1나노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한 회로 간격이 미세하기 때문에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의 숫자도 증가를 해서 생산 효율성도 개선이 됩니다.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는 5나노 대비 칩 면적을 35% 이상 줄이면서 성능은 15%, 배터리 효율은 30%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양산은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보다 먼저 시작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인데요. TSMC는 하반기에 3나노 공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나노 제품은 앞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을 때 삼성이 내놓은 게 바로 3나노 반도체 웨이퍼였기 때문이죠. 양국 정상은 3나노 공정 웨이퍼의 시제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쪽은 윤석열, 한쪽은 조 바이든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 자체가 3나노 공정 웨이퍼의 시제품에 서명을 한 것이죠. 여기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제 GAA, Gate All Around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TSMC조차도 2나노에서부터는 GAA를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핀팻 공정은 한계가 3나노까지. 그래서 이 이후로 넘어가면 무조건 2나노 이상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GAA, Gate All Around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점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것입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관련 IP, 말하자면 지식재산의 부족, 수율 부족 등으로 3나노 공정 개발이 손찮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죠. 최근에는 3나노 공정 양산을 미루기로 했다라는 관측이 동아일보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 업체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공정으로 양산을 하더라도 그 수율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삼성전자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대만의 언론들의 지금 언론 플레이, 이게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에 삼성전자는 3나노 양산 일정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전면 반박을 했고, 드디어 3나노 양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TSMC는 핀플렉스 기반의 3나노 공정 N3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이 핀플렉스도 마찬가지로 핀팻 공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핀플렉스는 기존 핀팻 구조를 칩 설계자가 원하는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술, 그래서 그 기반이 핀팻 공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N 공정을 기반으로 주파수가 가장 높은 3-2핀, 그리고 성능과 효율과 균형을 잡힌 2-2핀, 그리고 전력 효율을 중시한 1-2핀을 동일한 다이에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지금 TSMC의 주장이죠. 기본 N3 공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이 이후의 개량 공정은 그 이후부터 양산될 예정이죠. TSMC 역시 올해 초 3나노 공정 수율이 예상보다 낮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계획에 차질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리우 TSMC 회장은 이달 6일 열린 주주 설명회에서
올해 하반기 3N 공정 양산을 시작하고 개량 공정은 그로부터 1년 뒤 양산에 들어갈 거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3나노 공정도 그렇고 그리고 2나노 공정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으로는 뒤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TSMC는 GAA 공정을 2나노부터 활용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GAA 공정에 먼저 적용해서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의 구성을 이루는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채널을 제어하는 게이트로 구분되는데 GAA는 채널의 내면을 게이트로 둘러쌀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FinFET GAA로 불리는 4게이트 온 채널, 이 FinFET 공정은 3게이트 온 채널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FinFET 공정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쪽 한 면, 이쪽 한 면, 이쪽 한 면 이렇게 해서 3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이트 올 어라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한 면, 이쪽도 한 면, 그리고 이쪽도 한 면, 그리고 이쪽도 한 면. 이 네 면이고 이 네 면에 또 이 게이트가 더 많이 달릴 수 있는 지금 이런 채널이 되고 이만큼 더 트랜지스터를 달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달 수 있는 게 GA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란 게이트와 채널의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GAA는 반도체의 전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하는 등 채널 조정 능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와 채널이 3면에서 닿은 기존의 핀팻 구조보다 GAA가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전산 속도, 연산 속도가 빠른 것도 장점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2위이죠.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TSMC의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은 53.6%, 삼성전자는 이에 3분의 1 정도 수준인 16.3%입니다. 삼성전자는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무기는 초격차 기술이라고 보고 있어서 GAA를 먼저 적용하는 강수를 두게 되죠.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죠.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이렇게 기술의 역량을 강화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최초의 3나노 공정에 성공해도 수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삼성 파운드리는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3나노 공정 개발, 그리고 특히 GAA를 적용한 공정 개발이 성공을 했고, 이 성공을 한 것을 통해서 양산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 수율이라는 것이 문제죠. 이 수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펠리클의 사용. 이 펠리클이 지금 사용을 내년부터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데, 올해 말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펠리클이 지금 적용이 돼서 수율을 점차적으로 더욱더 높였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전에 4나노 공정에서 수율 논란을 겪으면서 시장에서 파운드리 경쟁력에 의구심을 이미 산 상황.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시작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3나노가 늦더라도 4, 5나노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삼성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제대로 성공하고 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TSMC와 같은 경우도 지금 4나노 공정에 대해서 수율이 일정 부분 올라오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번에 3나노 공정도 제대로 성공할까라는 의문점이 든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초격차를 벌였다면 이 기술력의 초격차가 결국은 성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는 수율이라는 문제죠. 그리고 결국은 3나노 공정의 양산을 시작했는데 주문이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첫 고객사가 중국의 ASIC 업체가 된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GAA 공정의 첫 고객사, 그것은 바로 중국의 팹리스 업체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파운드리 최대 고객사인 퀄컴과도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칩 생산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다라는 합의까지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TSMC의 4나노 공정 그리고 3나노 공정에 대해서도 일부분 주문이 들어간 상황이지만 여차하면 다시 삼성전자로 넘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GAA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상황. 여기에 수율까지 놓게 되면 완전히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삼성전자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부터 EUV 노광 장비가 문제인데 이 EUV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또다시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는 삼성에 주문을 한 상황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3나노 공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여유분을 미리 확보해 두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첫 고객사인 중국의 팹리스 업체가 누구냐? 이 팹리스 업체인 판세미, 그래서 상하이 판시 세미컨덕터 코퍼레이션 리미티드라고 지금 불리는데 이 판세미와의 협업은 ASIC가 공정 초기 생산용으로 적절하다는 지금 삼성전자의 판단, 그리고 3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된 첫 ASIC를 공급받는 상징성을 얻게 될 중국의 판세미의 의중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팹리스 업체와 삼성전자가 공동의 니즈가 결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IC는 비트코인 채굴에 최적화된 한 방식으로 설계된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이죠. 비트코인 채굴 작업은 연산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들은 각자 채굴에 맞춤화된 전용 ASI 칩을 위탁 생산해 채굴기에 탑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ASIC 시장 강자는 대부분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판세미를 포함한 비트메인, 카나안, 마이크로비트 등 메이저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ASIC 팹리스에 3나노 공정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특히 ASIC 팹리스 업체들이 이전에도 4나노, 5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2018년 ASIC 공정 양산 체제를 도입을 해서 각 팹리스에 ASI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도 비트메인에 ASIC를 주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왜냐하면 최첨단 반도체가 여기에 제일 먼저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전자 3나노 공정의 첫 고객이 판세미인 이유를 양산 시점과 수율에서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속한 상반기 내 양산 계획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으로 시생산을 돌입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바로 ASIC라는 것이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채굴용으로 쓰이는 ASIC는 단가가 높아서 30%대 수율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라고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어서 낮은 수율임에도 불구하고 ASIC와 같은 경우는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테스트 로직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공정처기 시생산용으로 적절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1세대 3나노 공정인 3GAE 양산을 거쳐서 2023년부터는 2세대 3나노 공정인 3GAP, 말하자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플러스 양산에 돌입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025년 결국 2나노 공정에 돌입을 하고 이때부터는 3세대 그 GAA를 사용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2세대 3나노 공정에 진입하면서 수율을 예정대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시면 지금 펠리클의 도입과 거의 연관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펠리클의 도입과 이러한 모든 제반 요건이 다 합쳐져서 수율이 예정대로 끌어올려지기만 한다면 퀄컴,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이미 올해 하반기 3나노 공정 양산을 두고 애플, AMD, 엔비디아, 퀄컴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TSMC가 모든 위탁 생산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형 고객사의 기본 스탠스는 공급선 다변화하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수율 향상과 함께 각사의 요구사항을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후 보여주기만 한다면
퀄컴, 엔비디아 등을 3나노 고객으로 끌어올려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삼성의 기술이 올려지기를 바라는 지금 팹리스 업체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TSMC의 독주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인텔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인텔이 100%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미 이곳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눈이 띄어져 가는데, 이 삼성전자가 제대로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점유율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이 높다 할지라도 3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으로 인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매출은 지난해 169억 달러로 2018년 이후 연평균 13%씩 성장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12%를 웃도는 수치이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100여 곳의 고객사를, 그리고 2026년까지 30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3나노 공정을 통한 양산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첫 고객사는 중국의 ASIC 업체이다. 쌈메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업체인데, 이것으로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기술력으로 초격차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